박스들 안녕. 얼마 전에 제가 코난 영상 만들려고 명탐정 코난을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느낀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코난은 생각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형사 아찌들 웬만하면 다들 잘생겼고 주인공인 남도일 시리즈 친구들도 두말하면 예쁜 얼굴 맛집이잖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코난은 범인이나 피해자로 나오는 엑스트라들도 한번 버리기엔 아까운 캐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서 나온 단역들처럼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 대해 시브를 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출근하기 존나 아니 개소리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이나 성격 등을 봤을 때 얘는 주연급이나 조연급으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캐릭터들 하나쯤 있지 않았어요? 아니 없었어! 앞서 말한 코난처럼 안경제비 사신놈의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에서 일회성으로 나왔지만 진짜 에피소드에서 딱 얘만 보이는 캐릭터들. 어찌 보면 신스틸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개념이랑은 조금은 달라서 뭔가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그런 것 같으니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잠깐 등장했지만 너무나 매력적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에 대해 떠들어 볼게요. 먼저 알아볼 캐릭터는 이누야샤의 7인데입니다. 제가 저번에 후속작이 존망한 소포모 징크스 애니메이션 특집에서 야샤이미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다들 많이 기다렸지? 이누야샤는 개미 오줌만큼 등장하는 가영의 할아버지까지 매력적이던 작품이라고. 근데 이누야샤는 가영의 할아버지 말고도 수많은 매력적인 단역들이 많았는데요. 저번 이누야샤 영상에서 말했던 개쌉 역대급 외모의 박스욕의 역발의 유라부터 세쇼마루를 짝사랑했던 후처적 바니오 피리 부는 가스나 가스라이팅장인 내독범씨의 공감선 수치 뿜뿜하는 감언인설에 넘어가 결계치며 살고 있는 하쿠신 선사 등 지금 봐도 매력적인 단역이 많았지만 오늘 알아볼 건 7인데입니다. 7인데는 이누야샤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눈을 떠봐 지금 바로 이 순간 노래 뒤로 푸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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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효과음이 들리던 그 시절에 등장한 캐릭터로 내독범씨와도 엮여있지만 다들 알고 있죠. 7인대가 나온 순간 내독범씨는 그저 잘생긴 집착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7인대는 과거에 이름을 날린 용병 집단으로 어디 소속 없이 프리로 돈만 주면 전쟁터에서 뭐가지 댕강댕강 살인사건을 찍으러 다니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극악무도한 짓도 하던 개노답 칠형제입니다. 그런 개노답 칠형제의 극악무도함에 사람들은 벌벌 떨다 그들을 처형시켜버리고 후대에 와서 내독범씨가 사원의 구슬 조각을 하나씩 나눠주며 부활시키는 게 7인대 스토리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이들이 버리기 아까운 캐릭터인 이유는 지금 봐도 하나하나 설정이 매력적입니다. 멤버 구성만 봐도 떡대, 티모, 쌉게이, 양아치 스타일의 전국시대 박스보이, 이중인격, 울버린, 토니 스타크, 전국시대 테크놀로지 이런 매력적인 설정의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조금씩 나오다 마지막에는 대장인 방코츠까지 등장해 완성되는 7인대. 거기에 방코츠는 지금도 얼굴 맛집 애니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누야샤의 반찬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스타일이 쌈양아치 스타일이라 여자들 좀 울릴 것 같은 나쁜 남자 스타일에 까무잡잡한 피부라 웬 거적대기만 걸치고 달리기만 하고 있는 코우가의 상이호한 느낌의 양아치 전국시대 박스보이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작가도 알았는지 강함의 정도도 이누야샤와 비등비등하죠. 그리고 그건 방코츠만이 아닙니다. 악당의 한계로 끝이 다들 안 좋았지만 떡대는 강렬한 첫인상을, 티모는 지금 당장 삼성 캠퍼스 옥상에서 스크러버 가져와야 될 만한 피부로 침투 가능한 맹독을, 울버린은 잔혹함을 보여줬고 전국시대 테크놀로지는 그 시절의 온갖 화기들과 드릴 같은 근접 무기로 중무장한 걸로 모자라서 후에는 탱크로 마개조까지 당합니다. 씨발 이 정도면 건담을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끝은 안 좋았지만 각자의 개성으로 중무장한 집단 7인데 하지만 다들 끔찍하게 죽고 방코츠는 욕심이 가했는지 자신의 검을 요도로 바꿈으로써 요괴들의 하드 카운터 폭류파를 맞고 사망하는 걸로 7인대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만한 악당 캐릭터가 없을 만큼 유명한 7인대. 허나 7인대는 단역이 아니라 조연 느낌인지라 어찌 보면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역이지만 임팩트 강했던 캐릭터들을 볼 건데요.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마치다 진페이, 한국어 송영사입니다. 송영사는 명탐정 코난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 에피소드에 나온 인물로 설정상 이미 죽은 인물이라 경찰 동기조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습을 비춘 횟수가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이지만 이 캐릭터가 유명한 이유는 잘생겨서입니다. 몇몇은 fucking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송영사는 잘생긴 박스보이 그 자체입니다. 현재는 도이리 베이스 프랜차이즈와 여러 성숙미와 아재미들이 질비한 코난 유니버스지만 당시에 송영사는 유일한 성숙미를 담당했고 지금 봐도 꿀리지 않는 잘생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면 자기소개하라니까 싸가지는 전에 부서에 놓고 왔나 의심되는 말만 골라하는 첫인상에 일하는 것도 지 맘대로 하고 처음 만난 사수차에서 담배나 뻑뻑 패드는 패급 인성을 보여주고 폭탄 처리반이라는 양반이 언제 폭파될지도 모르는 폭탄 옆에서 담배나 뻑뻑 피면서 문자나 남기고 문자로 요점만 말하면 되지 끝에 당신을 꽤 좋아했어라는 문자를 남기는 진짜 ENTP가 이기주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마이페이스지만 잘생겼습니다. 뭐지? 잘생겨서 시청자들 환장하는 마지막 문자도 마지막 가는 길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에 요단강 건너기 전 세레머니 조지는 상남자로 바뀔 만큼 잘생겼습니다. 그런 인기가 하늘을 뚫는
송영사가 제대로 등장했던 시간은 길게 쳐봐야 에피소드에서 10분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전쟁의 판도를 바꾼 시간 10초. 이것처럼 코난의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는 건 송영사의 10분입니다. 송영사는 현재까지 잊혀지지 않고 간간히 회자되자 현재는 100억의 사나이 초코바나나 저리 비켜 이상 아니 안기준과 알고 보니 동기였다는 설정이 붙고 간간히 과거 해상 장면으로 등장하다가 현재는 경찰 동기조라는 에피소드와 최신 극장판인 할로윈의 신부에도 등장하는 등 송영사는 10년도 전에 10분 나오고 10년 넘게 인기가 유지되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 10분 나왔지만 코난 에피소드 주축으로 급부상한 송영사. 하지만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1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아무의 변신 중 하나인 에뮬렛 데빌입니다. 때는 아무의 6학년 새학기. 선배들은 졸업하고 새로운 신입들은 패급이라 말 뒤지게 안 듣고 아무는 막상 따지고 보면 반에 친구도 없는 개쌉 찐따인 시절 캐캐체 2기. 그럼 모든 것에 어쩌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해버려 새로운 수호 캐릭터 다이아는 흑화해버리고 설상가상 다이아는 세라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강력해진 세라를 짬로로 중사 아무는 막아보지만 역부족. 이렇게 모든 것이 안 풀리지만 후반 갈수록 패급이었던 신입들도 정신머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싹수노란 고딩이 아이스크림 가지고 썸도 타면서 한참 동생에게 질투심 유발하며 나이스 캐치 이지랄하는 2기 후반부 이스터사에게 초글링들이 단체로 컴플레인을 걸고 고딩놈은 이악 물고 초글링들과 맞짱 뜨는 상황. 그런 느그 고딩의 나이값 못하는 행동으로 아무와 세라가 1대1인 상황. 하지만 싸움이 계속될수록 점점 자신의 입지가 밀리는 것 같았던 이루는 아무 쪽으로 붙어버리고 그 순간 나온 것이 에뮬렛 데빌. 전체적으로 펑키한 모습에 악마나 박쥐의 형상과 잘 맞는 디자인의 에뮬렛 데빌. 그리고 다소 뜬금없지만 알고 보니 마음속에 락 스피릿이 있었는지 케이온 뺨싸대기 우리는 일렉기타를 든 펑크 가수 느낌을 가진 캐릭터 변신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우후 할 만한 악마라도 다이아는 어나더 레벨의 캐릭터. 바로 붉은색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 멀티버스도 깨뜨리며 등장 1분 만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려진 게 이해가 되는 거. 그렇게 엑스 다이아한테는 두들겨 맞고 임팩트도 마지막 장면 세라의 천사나 아무의 다이아한테도 묻혀버린 비운의 캐릭터지만 그 디자인은 꿀리지 않고 오히려 힙하다고 할 수 있어 박스3 댓글에서 언급까지 해서 넣어봤네요. 이런 식으로 박스3 추억으로 간직했던 버리기 아까운 단역 에뮬렛 데빌. 헌데 마지막으로 볼 건 작가가 직접적으로 버리기 아깝다고 말했던 캐릭터입니다. 그건 데스노트의 미소라 나오미입니다. 미소라 나오미는 일부의 피해자 중 하나인 FBI 수사관 잘가라 레이 펜버 의 약혼녀로 7화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데스노트는 뒤틀린 황천에 웃는 상 류크의 유흥을 위해 떨어진 이름만 쓰면 인간의 죽음에 개입이 가능한 데스노트를 라이토가 죽고 신세계의 신이 될 거라는 중2병 도지는 말을 하며 흉악범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중 갑자기 나타난 엘의 도발에 넘어가 인생에서의 첫 패배를 느끼며 한쪽은 살인을 한쪽을 그걸 막으면서 보여주는 뒤틀린 성격의 두 사람의 어느 한쪽도 정의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두뇌 싸움 오지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그게 진행됨에 따라 앞서 말한 레이 펜버를 죽인 직후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들른 아버지의 일터에서 우연히 나오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점점 얘기가 깊어질수록 라이토는 느낍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 나오미의 추리는 거의 근접하게 키라의 살해 수법을 말하고 있었고 나오미는 그 추리를 엘에게 전달하기 위해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세계의 신 진 라이토는 바로 노트 필기를 시도하지만 이 여자가 말하는 이름은 가명. 라이토는 본명을 모르면 죽일 수도 없는 상황. 목적지인 경시청은 점점 가까워지고 두 사람의 고요한 눈치 싸움은 계속됩니다. 허나 끝끝내 라이터의 듀얼리스트 킹덤급 풍두 나가술 때문에 본명이 밝혀지고 결국에 나오미는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히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캐릭터가 버리기 아까운 캐릭터인 이유는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거기에 FBI 수사관이라는 미친 스펙을 가진 데다가 그 인간성이 결핍을 넘어 소멸돼버린 엘이 딱 한 번 사건을 같이 해결했다고 기억할 정도로 능력까지 출중한데요. 그런 이쁜 얼굴에 찰떡같은 가죽 자켓을 입은 엘이 기억하던 여자 미소라 나오미. 그래서 그런지 명작이라고 회자되는 데스노트 1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엘을 제외하고 라이토에게 위기의식을 준 인물인 것 같은데요. 허나 결국에는 라이토에게 사망하여 1화 만에 퇴장하였지만 그 과정으로 가면서 보여준 건 임팩트를 넘어 보는 이들 소름이 돋을 정도의 장면입니다. 그저 경시청으로 걸어가는 단순한 장면에서 속으로는 시꺼먼 검은 생각을 하는 라이터의 모습은 손에 땀을 쥐고 결국에는 이름이 들통나버리고 나오미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시계를 자주 보냐고. 키라니까요. 라이터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었고 어리 빠진 나오미는 교수대로 향하는 연출을 보여주는 모습. 이런 지리는 연출은 잘가라 레이 펜버를 포함한 데스노트 1부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캐캐치를 안 넣으려다가 옛날에 댓글 봤던 거 생각나서 넣어봐서 캐캐치 다시 보니까 진짜 고딩이랑 초딩이 썸 탄다고 생각하니 몰입이 깨지고 멘트 들으니 모니터 부실 뻔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플링을 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졌냐로 뭔가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쫑하는 사춘기나 너에게 닿기를 같은 순정 만화 캐릭터들이 어떻게 커플링이 됐나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